살펴볼 거예요. 오늘 676번 컨테스트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A가, A가 쉬웠고, B도 쉬웠고, C까지 쉬웠는데, D는 좀 어려웠고, D랑 E가 난이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푼 사람 수가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 D랑 E 사이의 간격이 커서, 굉장히 A, B, C, D까지 푼 사람들이 1000명 정도 쌓여있는 그런 느낌의 컨테스트였고요. 전체적으로 좀 애드홍 문제가 많은 그런 느낌이었죠. 한번 A번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죠. A번은 일단은 그 출제자가 특정 가수의 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A랑 B라는 가수랑 무슨 관련이 있는 그 가수들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어떤 A랑 B라는 정수 두 개를 받아서 그 XOR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A의 XOR X, B의 XOR X를 해서 어떤 XOR 오퍼레이션을 한 결과값을 최소화하고 싶대요. 뭐 그렇답니다. 왜, 왜 가수가 언급됐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A랑 B가 주어졌을 때, 그 A랑 B를 가지고 이 식을 만들었을 때,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 만들었을 때, 그 가장 작은 값을 나오게 하는 x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작은 x에서 의 값을 출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x를 그 모든 x를 넣어봤을 때 그것들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6이랑 12가 있단 말이에요. x5니까 이진수 연산이죠. 6은 6은 이진수로 1, 1을 0이라고 쓰고 12는 1, 1을 0, 0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고 B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X에 대해서 그 이렇게 두 개 자리 각각에 대해서 X랑 exclusive OR을 하고 그거를 더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 X의 값을 어떤 전략으로 정하면 될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00인 경우에는 X를 0으로 잡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그 X를 0으로 잡으면 0X5와 0을 하면 0이 돼서 양쪽 다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쪽은 0으로 잡아요. 0, 1, 이렇게 1, 1이 되면은 X 값은 이 자리를 1을 잡는 게 좋죠. 왜냐면 여기랑 이것 둘 중 하나랑 그 exclusive OR을 하면 1이 그 0이 나오게 하려면 1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0, 0, 1, 1에 대한 전략은 정했어요. 그럼 0, 0, 1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0, 1이면 그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0이면 1인 쪽이 1이 되고 1이면 0인 쪽이 1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쪽이 0이고 한쪽이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특정 값, 그러니까 0, 1인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든 그 둘 중에 그 1인 쪽을 더한 값이 나오고 1, 1인 경우에는 0, 0, 0인 경우엔 0이 나온다. 그게 뭐냐? 결국은 전부 다 하면 A, X클러시브 O, Y, B가 답이 돼요. 그러니까 1, 1이면 0이고 0, 0이면 0이고 0, 1이나 1, 0이면 1인 그런 어떤 그 특정한 결과값을 구하면 그 A exclusive or Y B가 그 결과값이 된다는 거죠. 그 제일 작은 결과값이. 그래서 우리는 이 A exclusive or B를 출력해도 되고 아니면 01, 11, 0, 10, 00을 각각 체크를 해서 이렇게 어떤 x를 구해보고 그 x에 대한 값을 출력해도 됩니다. 뭐 그래서 뭐 이 문제를 저는 뭐 그 x에 대한 값을 구하는 식으로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1부터 뭐 한 자리씩 올라가면서
한 비트 체크하고 그 비트 체크한 결과에 따라서 둘이 다르면 1, 같으면 0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거 이 부분 다 잘라 먹고 이렇게 해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네. 맞나? 잠깐만. 롱롱끼리는 아, 네, 이렇게 해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으로 문제 B인데요. 문제 B는 그 putting bricks in the wall. 일단 여기서 그 로저 워터라는 사람이 그 n 곱하기 n 격자에서 1,1 맨 왼쪽 위부터 시작해서 n, n 맨 오른쪽 아래까지 이동을 하려 그래요. 근데 이동을 할 때 처음에 0 아니면 1 중에 하나를 골라 놓고 그 처음에 고른 숫자인 칸만 밟아서 이동을 하고 싶대요. 그렇게 이동을 할 때 그 일단 그 로저는 이렇게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핑크 플로이드 이쪽에서 그 이동을 방해를 하고 싶대요. 방해를 하려면 이 n 곱하기 n 격자 위에서 시작점이나 끝점을 제외한 그 점 두 개까지를 골라서 그 두 개까지를 인버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버트라는 건 0을 1로 만들거나 1을 0으로 만들거나 하는 걸 인버트라고 할 때 두 칸을 골라서 인버트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0만 골라도 못 지나가고 1만 골라도 못 지나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 이하로 하는 방법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장이 될 때 그 길을 막는 방법을 출력하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막는 방법이라는 거는 어떤 두 칸을 두 칸까지를 어디를 골라야 되느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 특정 경로가 나와 있죠. 이때 우리는 0을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1을 고르는 경우에는 이미 막혀 있어요. 1을 고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 못 가니까 막혀 있는데 이 경우에는 0을 골라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막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아마도 여기를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특정 숫자 0으로 막아놓고 여기를 파란색으로 특정 숫자 1로 막아놓고 이렇게 네 칸만 적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거예요. 아니 제일 효율적일지 어쩔지 몰라요. 왜냐면 어떤 중간에 딱 한 칸만 있어가지고 그것만 뒤집으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막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네 칸만 다루거든요. 네 칸만 다루면 우리가 그것들을 원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데 아무리 많아도 연산을 2번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연산을 2번 안에 해서 어떤 네 글자 x는 x는 여기 값이고 y는 여기 값이라고 했을 때 xxyy를 이거를 1100으로 만들어서 시작점을 1로 막고 끝점을 0으로 막아 놓든가 아니면 0011로 해서 시작점을 0으로 끝점을 1로 막아 놓으면 이렇게 해 놓으면 0으로도 1로도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갈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군데를 막는 방법이 반드시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XYY 모든 XXYY의 쌍 16가지죠. 16가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전부 1100 아니면 0011로 만드는 방법이 연산 2번 이내로 반드시 하나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은 여러분의 연습 문제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 여기를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그 코스트가 제일 작은 걸 찾아서 그걸 바꾸는 방법을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 몇 콤마 몇 타일 몇에 있는 타일이 뭔지를 체크를 해서 그것들을 그 몇 개를 뒤집는 게 최적인지를 찾아서 그것들 중 2개 이하인 거를 하나 아무거나 찾으면 출력을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바꾸는 쌍 중에 2개 이하로 바꾸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Palindrome My Fire. 이 문제는 약간 정의가 복잡하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읽으면 되냐면, 어떤 문자열이 주어져요. 문자열의 길이는 적어도 3이고, 아무리 길어도 10의 5제곱입니다. 이런 문자열이 주어질 때, 그 문자열을 i번째부터, 아니, 두 번째부터 i번째까지, i는 2에서 n-1 사이인 어떤 정수에 대해서 두 번째부터 i번째까지 잡아서 그걸 뒤집어서 맨 앞에 넣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부터 또 거기서부터 그 특정 개수를 잡아서 거기서부터 뒤집어서 맨 뒤에 놓든가, 그런 식으로 그 뒤집는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좀 다시 그림이라도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열이 있어요. 어떤 문자열이 있고, 그 맨 첫 글자 A가 있고, 맨 마지막 글자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그 뒤집는 연산으로 여기서부터 어딘가까지를 가지고 여기 앞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어딘가까지를 가지고 이 뒤에다가 복사해서 넣거나,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만들고 싶냐면 펠린드롬을 만들고 싶어요. 펠린드롬이 뭐냐면 맨 앞에서부터 읽어도 맨 뒤에서부터 읽어도 같은 문자열인 걸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거죠. 예를 들어서 ABAC라고 돼 있어요. 이 ABAC라는 문자열을 갖다가 펠린드롬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ABAC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이거를 처음에 우린 여기서 2를 잡아서 왼쪽으로 넣으면 그게 맨 앞에 B가 하나 붙죠. 그러면 BABAC인데 여기서 R5라는, 약간 R2지. R2면 두 번째니까, 그게 아니라 B, 이렇게 붙죠. 오른쪽에 붙으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붙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R5를 해서 5번째 칸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맨 뒤에 붙이면 AB, AC, ABA가 돼서 왼쪽으로 읽어도 오른쪽으로 읽어도 같은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특정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펠린드롬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근데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만드는 방법은 K회까지 문자열을 조작할 수 있대요. K번 안쪽으로 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K번 안쪽으로 이걸 문자열을 조작해서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린 이걸 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A, B, A, C 여기다 두 글자 정도만 더 붙여서 이런 문제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갖다가 돌려서 왼쪽에 붙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 A, C, A, B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딱 한 글자 빼고 다 왼쪽으로 갖다 붙인 거죠. 그럼 이거 굉장히 펠린드롬이랑 유사하게 생겼어요.
보면은 그 여기 있는 D 한 글자 빼고 이 한 글자 빼면 펠린드롬이죠. 굉장히 펠린드롬이랑 유사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조금만 만지면 이걸 펠린드롬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D 딱 한 글자만 가지고 어떻게 앞에다 붙일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 글자는 어떻게 갖다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소개를 하면은 이 D를 복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늘려서 여기를 늘려서 여기랑 같은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글자 가지고 그 맨 앞에 있는 글자 두 개가 같으면 똑같은 걸 쭉 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 뒤에다가 D를 두 개 더 붙입니다. 두 개 더 붙여요. 그러면 이렇게 DDD가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 글자 빼고 전부를 이렇게 왼쪽으로 넣습니다. 그럼 우리는 맨 왼쪽에 DD가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맨 마지막 글자 하나만 이렇게 앞에서 붙여주면 그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은 형태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몇 수만에 되냐면 이게 전 이걸 굳이 세 번을 해야 되죠. DDD가 아니라 이게 DDD가 아니라 이거 잘못 설명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 같은 걸로 만들려면 이거를 세 번 복사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세 번 복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A를 세 번 복사를 한다는 거죠. 일단 A를 한 번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D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똑같이 A를 한 번 복사를 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그 네 글자가 진동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 글자 빼고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면 여기에 맨 앞도 DAD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글자를 여기로 한 글자를 가져오면 오른쪽이랑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걸 총 5번 안에 할 수 있어요. 5번은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최대 횟수인 30번 이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문제를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3번 만에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3번 만에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제 에디토리얼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3번 만에 이걸 하면은 그러니까 3번 만에 하는 방법은 그냥 딱 한 글자만 이렇게 갖다 붙이고 쫙 넘겨가지고 딱 한 글자만 복사하면 된대요. 그냥 똑같은 방법인데 한 번씩 적게 하는 거죠. 복사하는 연산을. 뭐 그렇게 해도 충분히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세 글자를 이렇게 복사해 놨는데 그냥 세 글자나 복사할 필요 없이 딱 한 글자만 복사를 해도 여기 세 글자가 되니까 이 두 글자를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이 두 글자를 통해서 앞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같은 해법인데 30번에 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문제 D로 가보죠. 문제 D는 육각격자에 대한 문제인데 육각격자는 좀 까다로운 격자죠. 그러니까 분명히 2차원 격자인데 단위 벡터가 6개니까 좀 많이 까다로워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이동을 하면 되는지 같은 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0,0부터 x, y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6개 방향에 따라서 각각 이동 코스트가 정해져 있어요. 양의 정수로. 그러면 이 이동 코스트가 정해져 있을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타일 x, y로 가는 비용이 얼마냐 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6개의 방향을 각각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벌집 모양 격자에서 6개의 방향을 각각 어떻게 좌표가 바뀌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4개는 2차원 x, y에서 딱 일씩만 변하고, 아니 여기가 아니라 일씩만 변하고, 이렇게 2개는 1,1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변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로에 1,0으로 이동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1,0으로 이동하는 일이 발생했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1,0으로 이동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하는 건 그냥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C3랑 C6은 이동 횟수가 둘 중 하나만 발생하고 둘 중 하나만 특정 양의 정수계만큼 발생한다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똑같이 C2랑 C5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요. 이것들도 둘 중 하나만 둘 중 한 개까지만 양수고, 뭐 딱 그만큼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둘 중 아무리 많아도 한 개까지만 양수다. 그리고 C1이랑 C4도 똑같죠. C1이랑 C4도 똑같이 한쪽을 사용하면 다른 한쪽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우린 이런 식으로 6개의 방향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특정 좌표로 이동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특정 좌표가 주어졌을 때 거기로 가는데, 뭐 if문을 주르륵 써가지고 그렇게 케이스를 다 걸어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뭐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는 이게 실제로는 3차원처럼 보이지만 우린 만약에 여기 C1이랑 C4를 몇 개 썼는지를 결정하면, 그러니까 C1이랑 C4 이쪽이 몇 개를 사용을 했는지 결정을 하면 나머지가 이거에 종속되게 결정이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나머지가 이쪽 방향으로 몇 개이고 이쪽 방향으로 몇 개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된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좌표로 가는데 C1을 몇 번 사용하고 C4를 몇 번 사용하게 되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여기서 어떻게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어떤 특정 횟수만큼 C1이랑 C4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동 코스트가 이런 특정 최소값이 존재하는 어떤 그래프가 되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최소값이 존재하고 그 최소값을 찾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최소값이 존재하는 그래프가 있을 때 위에서 3분 검색을 하면, 3분 검색이 뭐냐면 2분 검색의 확장인데, 어떤 최소값이 있는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단조 감소를 하고 단조 감소를 하고 뒤쪽에서는 단조 증가를 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그래프에서 어떤 하이랑 로우를 잡아놓고 두 점을 찍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작다. 그러면 더 큰 쪽보다 더 왼쪽에서는 답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답이 발생을 해버리면 이 답보다 이쪽이 더 작아야 되고, 이쪽은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어
잠깐만.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여기서 발생을 하면 그 이쪽이 답보다 크고 여기선 그거보다 더 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답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은 반드시 그 여기가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크면 그 여기나 여기에 발생한다라고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한 번 검색할 때마다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을 3분의 2로 줄입니다. 이걸 반복을 해서 그 충분히 이 간격이 좁아질 때까지 반복을 해서 그 좁아진 간격 안에서만 확인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어,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이게 아마도 1,1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사용하는 횟수가 특정 x좌표의 그러니까 x좌표나 y좌표, 특정 x좌표나 y좌표에 딱 맞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답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일단 2, 3분 검색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문제 D에 대해서 빼먹는 게 있나 혹시? 뭐 충분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뭐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음,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가서 좀 놀다가 영상 편집이나 하기로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